안녕하십니까. 현대소영어소의 이중구 소장입니다. 이번 시간엔요, 다음 주 발표 예정인 삼성전자의 2분기 실적에 대한 분석과 함께요. 금일 SK이노베이션의 기업 분할 검토 소식이 전해졌어요. 거기에 따른 향후 전망 및 대응 전략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요, 종합지수를 살펴보게 되면요, 코스피 지수가 14포인트 하락한 3282로 마감된 반면에요, 코스닥 지수는 5포인트 상승한 1035로 마감이 되면서 연중 고점을 돌파를 했어요. 선물 시장 쪽에서는 수급적인 큰 변화가 나타났는데, 외국인들이 선물 시장 쪽에서 1조 1천억대 매도죠. 선물 세력들이 종합지수를 하방 포지션으로 정했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우리가 가끔 선물과 같이 보는 것이 있죠. 미결제 약정이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미결제 약정은 2,700개가 증가했는데, 보통 선물 세력들은 당일 매매 기준을 많이 삼고 있기 때문에 장중에 미결제가 크게 증가했다가 장 막판에 줄어든다. 이렇게 되면은 그 방향, 금일 지수 방향대로 내일도 이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외국인들이 하방 포지션을 정해놓고 미결제 약정을 장막판에 감소를 했다. 이런 부분에 봤을 때 선물 세력들은 내일도 시장을 하방 압력이 좀 강해질 수 있지 않나라는 그런 말씀드려요. 자, 그러면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하느냐? 자, 금일 코스피 시장이 코스닥 시장보다 훨씬 약세를 보였기 때문에 아마 오전장에서는 일부 장 출발해서 상승으로 이어지는 그런 모습이 나오다가 하방으로 좀 방향성이 나오지 않나. 그러면은 내일 물량을 일부 줄여야 될 물량이라든지, 또 내일이 금요일이기 때문에 주말 효과로 인해서 일부 현금을 마련을 해야 되시는 분들은 오후장보다는 오히려 오전에 지수가 플러스권이 나왔을 때 좀 일부 현금화하는 것이 오후보다는 오전이 낫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려서 거기에 맞게 대응을 해달라라는 말씀을 드리고, 반도체 쪽에서는요, 전일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이 3분기 실적 발표했죠. 3월서부터 5월 발표를 했는데, 매출 같은 경우가 36% 증가를 했고, 영업이익은 100%가 넘게 증가를 하면서 당초 전망치를 크게 윗도는 모습이죠. 자, 3분기뿐 아니라 6월서부터 9월까지 되어 있는 4분기도 매출이 82억 달러로 크게 늘어날 걸로 전망이 된다. 자, 이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메모리 반도체 지금 세계 3위죠. 작년 4분기 매출 기준을 보면 세계 D램 시장 점유율에서 삼성전자가 42%로 1위고 SK하이닉스가 29.5%로 2위, 마이크론이 점유율이 23%로 3위인데 얘네들이 실적이 좋아졌다. 그러면 D램 시장이 좋아졌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 부분에 봤을 때죠, 세계 반도체, 메모리 반도체 1, 2위인 삼성전자, 특히 하이닉스 쪽, 하이닉스는 D램, 메모리 쪽이 비중이 70%가 넘기 때문에 이 삼성전자보다 미치는 영향이 더 크다. 이러한 부분 봤을 때죠, 삼성전자도 다음 주에 실적 발표를 예상하고 있는데, 지금 증권사마다 나오는 전망치를 보면요, 크게 상향되고 있죠. 자, 한 달 전까지만 해도 삼성전자의 2분기 영업이익이 10조 원 초반대로 다들 내다봤는데, 최근에 나온 증권사별 영업이익을 보면은 11조 원 초반대가 한 1조 원 정도가 증가를 해줬다. 이러한 부분이고, 또 2분기보다는 3분기에 더 좋아질 걸로 보고 있다. 왜냐면요, 여기 보면은 대만의 반도체 시장 전보체인 이 트렌드 포스 조사에 따르면은 2분기 D램 장기 계약 시점이 지난 4월에 D램 고정 가격이 26.67%가 오르면서 이 메모리 반도체 기업의 실적 개선이 예고됐다라고 보죠. 자, 이런 부분에 봤을 때 삼성전자, 하이닉스죠, 이 2분기 실적의 성장세가 나타날 수 있다. 이제는
2분기는 이미 이제 7월 2일이기 때문에 지나간 과거지만은 이 다음 주서부터 본격적으로 어닝 시즌에 돌입을 하기 때문에 실적이 크게 좋아지는 회사들 관심 필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삼성전자죠. 우리가 계속적으로 좀 관심은 필요하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려요. 그리고 오늘도 이 삼성전자에 대해서 흥국증권에서 리포트가 하나 나는데요. 여기 보면요. 삼성전자에 대해서 낮은 디램 재고가 지속되는 가운데 선두 업체인 그죠? 삼성전자가 무리한 공급 전략을 펼칠 가능성은 낮기에 디램 상승 사이클은 유효하다라는 그런 내용이죠. 여기 보면은 고객사들의 재고 축적 수요로 메모리 판가 상승 추세는 지속되며 이를 기반으로 한 점진적인 실적 개선과 주가 상승이 예상이 된다면서 흥국증권에서는 올해 영업이익을 49조 3천억 보죠. 작년에 36조. 지금 많이 보는 증권사들이 한 50조 초반대도 보는 데가 있죠. 이러한 부분을 봤을 때 삼성전자 주가가 그렇죠? 좀 최근에 지난 1월 12일 이후에 좀 지지부진한 모습이 나오고 있지만은 수급이 외국인들의 순매수 좀 전환이 돼준다 그러면은 다시 한번 재상승이 기대할 수 있다라는 그런 말씀드려요. 자, 물론요 우리가 이제 성장주 중에서 우선순위는 현대자동차가 좀 먼저 움직일 수는 있지만은 삼성전자도 뒤따라가는 모습이 나올 수 있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건요 반도체 관련 관심 종목들인데요. 자, 네페스 먼저 이제 오른쪽 보면은 우리가 이제 장비주, 부품주, 패키징주로 기타 종목해서 좀 종목을 압축을 해달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일단 장비주 쪽에서는 PACK 그리고 또 바닥권에 있는 유진텍 요 두 종목 보시고 부품주는 원익 QNC 오늘 역사적 고점 돌파를 했었죠. 장중에다 좀 약간 대밀리긴 했지만은 움직임 상당히 좋고 하나마이크론이 지난번에 SK 하이닉스하고 한 1조 원 규모의 후공정 위탁 계약을 그렇죠? 지금 협상 중인데 28일 그러니까 지난달 28일까지 재공시한다는데 자 그날 아직 확정된 사항은 없다라고 하고 어떠한 결과가 나오면은 바로 공시를 하겠다는데 주가가 밀리지 않는 그런 모습으로 봤을 때 그렇죠? 하나마이크론 관심 필요하고 또 바닥권에서는 우리가 네페스를 말씀을 드렸는데 네페스 움직임이 상당히 양호하죠. 자, 우리가 이제 네페스를 많이 강조를 해드렸는데 강조한 이유는 바로 이 패키징 기술인 PLP 부분이죠. 자, 그것이 지금 공장을 짓고 있고 또 요번에 보면은 그 캐파를 2K에서 3K로 추가 증설을 결정을 했다 그러죠. 그러면서 하반기서부터 이 PLP 부분에서 매출이 발생을 한다라는 내용이에요. 여기 보면은 이 올해와 내년 PLP 추정, 패널 레벨 패키징 매출액은 올해는 200억, 내년은 1450억으로 크게 증가를 하겠다. 자, 이 기술로 하면은 이 패키징 쪽에서 순위가 상당히 세계적인 시장 점유율에서 높아질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아마 최근에 요 부분들이 좀 부각이 되면서 네페스 주가가 움직이는 것이 아닌가. 한번 뒷부분에 차트 보면서 한번 타이밍을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기타 종목 이오테크리스 레이저 응용 장비죠. 특히 이제 레이저 어닐링 그죠? 고가 장비인데요. 작년서부터 삼성전자한테 납품을 하기 시작을 하면서 매출이 본격화되고 있다. 개적인 관심 갖고 또 테크잉, 리노공업, 또 소재 쪽에서는 한솔케미칼, 이러한 종목군들 타이밍적으로 조정, 그러니까 올라갈 때 따라가지 마시고 좀 조정 받을 때마다 종목을 압축해서 요 관심 종목 위주로 우리가 집중을 해달라라는 그런 말씀을 드려요. 한번 차트 모양을 볼까요? 자, 오신 이제 삼성전자인데요. 지난 1월 11일 날 96,800원 사상 최고가를 경신한 이후에 그죠? 5개월 넘게 조정 장세가 이어지고 있는데 자 지금 계속적으로 실적 전망치가 상향되고 있는 이런 모습으로 봤을 때 조만간 언제든지 그죠? 상승 반전은 가능하다라는 그런 말씀 드려요. 자 그리고 최근에 움직임이 좋은 네페스 그죠? 바닥권에서 한 3, 4일 크게 올라오고 조정을 받는 모습인데
오늘 하루 조정이죠. 자, 보통 이게 보면은 한 이틀 내지 3일 정도, 특히 내일 이제 금요일이기 때문에 내일 오전에 사지 마시고, 오후장이나 아니면 월요일 날 오전에 우리가 관심 가져달라. 특히 오늘 조정 250원 하락을 하는데도 기관들의 매수세가 오늘도 유입되고 개인들이 그 대부분 물량을 매도를 했다 해서 내일 오후장이나 모레 월요일 날 오전장에 한번 타이밍적으로 우리가 한번 관심을 가져달라라는 그런 말씀드려요. 자, 그리고 이제 이오테크닉스도 레이저 운영 장비 수급적으로 상당히 좋은 개인들의 매도세가 지속되고 있고, 그리고 또 최근에 매수세가 들어오는 기관들 쪽에 물량이 계속적으로 유입이 되고 있다. 여기서 한번 덜커덕하고 다시 움직임이 나올 수 있지 않나. 근데 갖고 계시는 분들은 저는 끌고 가도 되지만, 만약에 이것을 매수를 하시는 분들은 올라갈 때가 아니라 만약 여기서 그대로 치고 가면은 나하고 인연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시고요. 조정을 받아서 한 11만 5천 원대 정도 내려오면은 그 가격대 수준에서 한번 매수 타이밍을 노려봐야 되지 않나라는 그런 말씀드려요. 자, 뭐 PSK라든지 그죠? PSK도 역사적인 고점 대비 조정폭이 크지 않아요. 12%밖에 안 돼요, 그죠? 반도체가 좀 흐름이 나온다 그러면 이런 것들이 고점 돌파 가능하다라는 말씀드리고, 자, 유진테크는 이제 좀 바닥을 찍는 그런 모습이 최근 거래량 감소가 상당히 매력적이다. 그러니까 주가 바닥과 거래량 바닥은 일치한다 해서 바닥 수준이다라고 보시면 되고, 뭐 테크잉이라든지 리노공업, 리노공업도 오늘 장중 역사적 고점 돌파하는 모습이고, 하나마이크론, 원익 QNC, 뭐 이러한 종목군들 계속적인 관심 필요할 때 항상 말씀드리지만은 올라갈 때가 아니라 올라가다가 한 3, 4일 조정을 받는데 많이 매수했던 주체 세력들의 매도가 상승할 때에 매수했던 물량보다 적게 나오면은 우리가 관심을 가져달라라는 그런 말씀드려요. 자, 요 부분은 구독하기, 좋아요 먼저 눌러 주시고요. 자, 이건 이제 SK이노베이션이 오늘 기업 분할 검토 소식이 전해졌어요. 한번 내용 살펴보죠. 여의도 콘랜드 호텔에서 SK이노베이션 스토리 데이를 열어서 배터리 사업과 석유 개발 사업을 분할하는 방안을 검토를 한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요. 오늘 한 8% 넘게 크게 하락 마감을 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 SK이노베이션이 기업 분할이 우리가 작년에 있었던 LG화학의 기업 분할과 한번 비교를 해야겠죠. 자, 작년 9월 중순경에 LG화학이 물적 분할을 한다라는 소식이 전해졌는데 바로 요때죠. 여기 음봉 크게 두 개가 나오고 대량 거래가 실렸던 요때요. 그러니까 한 70만원 초반대에서 60만원대까지, 그렇죠? 그러면은 뭐 한 20% 안 되게 10% 후반대 정도 조정을 받았어요. 근데 또 이때는 바로 또 이 테슬라의 배터리 데이에서 테슬라가 이 2차 전지 내재화를 하겠다라는 발표를 했기 때문에 이 당시 9월 달에는 전반적으로 2차 전지가 다 약세 국면에 있다. 그래서 삼성 SDI와 LG화학의 그죠? 비교를 해보면은 상대적으로 LG화학의 조정이 상대적으로 깊었고, 또 10월 30날 주주총회를 통해서 물적 분할을 이제 결정을 한 거죠. 주주총회에서. 자, 그러면서 주가가 이 10월 말을 하고 주가가 올라왔는데 또 요 당시가 종합지수가 본격적인 상승 흐름을 탈 때다라고 생각하면요. 일단은 단기적으로는 좀 조정이 나올 수밖에 없지 않나라는 말씀을 드리는데요. 오늘 SK이노베이션이 스토리 데이를 열면서 지금 배터리 수주 잔고가 한 130조 원 규모가 된다 그러죠. 그리고 내년 말에는 월 판매량에서 세계 3위로 올라설 거다. 공격적인 투자. 그래서 기업 분할하는 이유도 자금을 유치를 하기 위한 거다라는 내용이죠.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지 않나라는데, 근데 우리가 지난 9월달 LG화학이 기업 분할할 때마다 조금 차이가 있는 것은 최근에 2차전지 관련 종목군들이 또 움직임이 상당히 좀 좋은 편이죠. 지금 선별적으로 보면 에코프로 BM이라든지 SKC가 최근에 역사적인 고점 돌파를 했고, 또 삼성 SDI도 우리가 강조 많이 해드렸죠. 지금 7월 달에 좋은 소식이 전해질 수 있지 않나 그런 기대감이 있다 해서 삼성 SDI 움직임도 좋고,
또 오늘 포스코 케미칼이 또 새롭게 바닥에서 움직이는 그런 모습이죠. 그래서 이 당시보다 작년 9월보다는 지금 2차 전지 흐름이 조금 더 양호하고, 또 이번 달 8일하고 9일날 이 2차 전지 정부 지원책 언급이 좀 나올 걸로 기대가 하고 있고, 또 이 세계 자동차 시장 점유율 4위인 이 스텔란티스가 또 2차 전지에 대한 발주 기대가, 이러한 것들이 맞닿아 있기 때문에 SK이노베이션이 주가가 오늘 8% 넘게 하락했지만은, 여기서 뭐 추가적으로 크게 밀릴 가능성은 조금 낮지 않나라는 그런 말씀드리면, 자, 갖고 계시는 분들은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느냐. 일단은요, 아까 말씀드린 종합지수가 내일 조금 상승 출발을 해서 좀 올라오면은 좀 한 30%에서 한 50%는 먼저 한번 줄여놓고, 그죠? 나중에 충분하게 가격 조정이라든지 기간 조정을 거치면은 그때 가서, 그죠? 다시 재매수하는 전략이 어떤가. 만약에 나는 SK이노베이션 너무 좋게 본다 하시는 분들은, 그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7월 8일과 9일 좋은 기사가 나올 수 있는 그러한 전망이 되기 때문에, 그러면은 다음 주까지, 그죠? 다음 주 후반대까지, 중후반대까지 좀 더 지켜보면서, 그죠? 좀 반등이 좀 나오면은 그때 정리를 하는 게 어떨까라는 그런 말씀에서, 일단은 우리가 기준점을 세웠을 때 우리 이제 현대투자연구에서는 어떠한 큰 돌발된 악재라든지 해서 대량 거래가 터지고 뭐 하면은, 그죠? 최소한 30%나 50%를 한번 정리하고 다시 뭐 나중에 추후에 재매수하는 있더라도 일정 부분 리스크는 좀 회피를 해야 되지 않나라는 그런 말씀드려서, 뭐 내일 오전에 하시던지 아니면 다음 주 중반에 하시던지 일단 한 번은 줄여주는 그러한 전략으로 조금 대응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자, 다음은 여기 하모니 관심 종목인데요. 오늘 특징 중에서 좀 뭐 SK이노베이션만 좀 크게 하락을 하고, 오늘 또 그리고 나머지 종목군들은 뭐 강보합권이라든지 약보합인지 그 수준인데요. 강보합, 약보합 수준인데, 그 중에 이제 하이브가 조금 이제 움직임이, 우리가 이 종목이 블록딜을 하면서 286만 주인가요? 자, 근데 우리가 지난 3월 말과 4월 초순에도 세 개의 악재가 나왔다 그랬어요. 그때도 이 유상증자, 그리고 보호회수 물량 해제, 물적 분할, 이 여러 개 세 개가 겹쳤는데도 주가가 오히려 빠지지 않고 상승했다. 그리고 많이 뜬 거 아닙니까? 악재가 나왔을 때 주가가 안 빠지려고 노력을 하고 또 빠른 시간 안에 회복을 해준다는 얘기는 그 종목에 들어간져 있는 그 종목의 주체 세력들이, 그죠?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 하이브가 그러한 모습세가 나오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뭐 계속적으로 우리가 보유를 해달라라는 그런 말씀을 드려요. 그리고 뭐 나머지 종목군들 뭐 강보합, 약보합 정도 수준으로 마무리됐고, 오늘 그 중에서 좀 단기 종목 쪽에 있던 종목군들 한번 진단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번 차트 모양을 볼까요? 자, 요거는 아까 말씀드린 반도체 관련 종목군들이고요. 자, 지금 보면은 우리가 대덕전자 한번 볼까요? 대덕전자. 자, 지금도 이 종목군도 보면요, 이 이제 기업 분할을 하고, 그죠? 그리고 지금 역사적인 고점 18,000원 가까이 올랐다가 지금 이 한 2,000원 정도 조정을 받아서 15,900원인데, 자, 이때 한 번, 두 번, 세 번, 그죠? 그리고 수준이다. 저는 크게 밀리지 않을 것 같다는 말씀을 드려서, 뭐 수급적으로는 최근에 좀 개인들이 매수하는 물량이 나오고 있지만은 조정은 그렇게 깊지 않을 것 같다. 요 종목, 이것이 이제 PCB 만드는 회사인데요. 이 코리아 서킷이랑 보통 비슷한 PCB인데, 뭐 단기적으로는 내일 아마 요거 관심 종목에 한번 코리아 서킷 놓고 난 단기적으로 한번 관심 있다 하시는 분들죠. 요러한 종목군들 고점 수준, 당연히 저항받은 가격대에 올라왔는데 주가가 잘 밀리지 않으면서 이 외국인이라든지 기관들, 그동안의 주가를 상승을 견인했던 세력들이 매도세가 나오지 않는 이야기는 추가하고, 또 거래량이 조정의 끝마무리에서는 감소하는데 오늘 거래량 14만 주. 그렇죠? 그 얘기는 주가가 지금
정고점에서 좀 저항대에 왔기 때문에 당연히 매물이 매도 압박이 강해야 되는데 거래가 감소를 했다는 얘기는 물론 매수세가 없어서 감소한 것도 맞지만은 오히려 매도세가 없어서 거래가 감소를 했다. 그러면은 이 종목의 주인들이 그렇죠? 매도세가 소멸됐네. 그래서 거래가 유발되면서 움직일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을 띄지 않았나 해서 코리아 서킷 단기적으로 좀 대응이 가능하신 분들. 자, 그러면 같은 PCB 업체 그렇죠? 대덕전자도 좀 움직임이 같이 조금 나올 수 있지 않나라는 그런 말씀을 드려요. 자, 그리고 롯데 관광개발 그렇죠? 좀 주가가 최근에 좀 조정을 받으면서 좀 받을 만큼 좀 밀릴 만큼 다 밀리지 않아. 2만 원은 저는 쉽게 좀 깨지지 않을 것 같다 해서 이 60일 이동 평균선을 기준으로 해서 조금 반등 국면이 나타날 수 있다라뇨. 그래서 그 기대감이 있다서 지금 우리가 이제 하모니 관심주의 롯데 관광개발 이제 대덕전자 여러 종목들이 있는데 지금 매도하는 것보다는 그렇죠? 반등을 줬을 때 그러니까 롯데 관광개발 기준으로 2만 원 전후에서 반등을 줘서 20일 이동평균선이 좀 아래로 하방으로 지금 내려오고 있죠. 21선 선에서 강한 돌파가 나오느냐 아니면 맞고 대밀리면은 이 정도 선에 가서 빠져나오자. 그래서 우리가 항상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추가 추격 매수를 하지 않으면 조정 받을 때 매수하면 만약에 내가 이 종목을 25,500원 전후에 샀다 해도요. 한 번은 반등을 주고 재차 하락을 합니다. 그래서 요번에 반등을 줄 때 그 힘을 보면서 빠져나올지 아니면 그냥 끌고 갈지 했는데 일단 아까 말씀드린 대로 좀 21선이 계속으로 하방에 내려오기 때문에 21,000원 밑에 선에서 반등선에 만났을 때 그 힘을 보면서 정리하느냐 끌고 가느냐인데 일단 반등세는 충분히 나올 수 있다 해서 거기에 맞게 대응을 해야 되지 않나라뇨. 그런 말씀드리고 자 그리고 이제 네페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좀 쉬어가야 되는 가격대에 왔어요. 그래서 내일보다는 이제 모레 정도 월요일날 우리가 한번 관심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SK이노베이션 그렇죠? 오늘 대량 거래 540만 주가 터지면서 그렇죠? 주가가 8.8% 하락했어요. 그래서 내일 오전에 좀 플러스 코인 나와주면 최소한 절반 정도 위험은 좀 회피하고 보고 그렇죠? 대응하고 나는 뭐 비중이 크지 않고 좀 길게 봤다 하시는 분들은 좀 더 뭐 기간 조정을 받더라도 끌고 갔다 하시는 분들은 좀 남아도 되지만은 저는 뭐 내일 오전이 될지 아니면 다음 주 8일과 9일 사이에 한번 팔아주는 전략이 그죠? 조금 유리하지 않나라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자, 요건 아까 말한 롯데 관광개발하고 대덕전자, 그쵸? 그 얘기인데, 코리아 서킷, 그쵸? 좀 단기적인 관심 있는 분들만 접근을 해달라라는 그런 말씀드리고. 자, 이거는 현대투자의 유료원 안내죠. 한번 내용 읽어보시고, 관심 있는 분들, 요 아래 핸드폰 번호로 연락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이것으로서요, 이수장 증권TV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분들, 좋아요, 구독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